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분에 코스피도 5,4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목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조용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바로 고배당주 ETF들인데요. 고배당주 ETF의 강세 배경은 무엇이고 또 어떤 ETF에 주목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달리고 있죠. 2026년 2월 12일 장중 차트이긴 한데요.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90만 닉스를 향해서 다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이 두 종목의 상승률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코스피 200 내에서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약 40%까지 높아졌습니다. 지수 전체에서 40%를 차지하는 종목이 이렇게 날아가다 보니까요, 코덱스 200 연초 이후 수익률 30.1%나 됩니다. 그런데 국내 고배당주 ETF인 플러스 고배당주 ETF의 수익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연초 이후 26%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플러스 고배당주의 구성 종목입니다. 물론 현대차와 기아차를 12% 정도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코덱스 200과 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단 1%도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200 못지않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종목들이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못지않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고배당주 연초 이후 수익률이요 26%인데요. 플러스 고배당주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23.1%,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 24.6%예요. 고배당주 중에서도 은행주에 집중 투자하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탑10은 무려 29.2%입니다. 코스피가 계속 올라서 좋긴 한데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죠. 그 이유는 높은 변동성 때문입니다. 코스닥도 아니고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2에서 3%씩 움직이고 시가총액 1000조인 삼성전자가요, 하루에 4, 5%씩 움직이는 것은 과거의 코스피에서는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반복이 되고 있죠.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코스피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코스피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주식시장이 급락했던 4월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차트인데요.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더 눈에 띄는 것은 상승 과정입니다. 연초 이후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편안하죠. 코스피 지수 자체는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고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조정다운 조정 없이 편안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이런 기사들을 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엄청나게 베팅을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쓸어 담았다. 이런 뉴스가 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모두 변동성을 즐기는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성장주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투자 목적은 모두 다 다릅니다. 특히 몇 년 사이에요. 주식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위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거 유입이 됐어요. 모든 사람의 투자 목적이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또 변동성을 즐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예요. 최근 개인 순매수 추이를 보시면요, 몇십억씩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소울 코리아 고배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꾸준히 계속 모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물론 좋지만 부쩍 높아진 코스피의 높은 변동성을 잠시 피해가고 싶어하는 분들, 그리고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싶은 분들이 이 고배당주 ETF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나간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배당주 ETF의 또 다른 강세 요인은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작년부터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지겹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말씀드린 것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솔직히 국내 고배당주 이야기,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영상 올리면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심지어 정부 정책을 옹호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까지 운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배당주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영상을 계속 올려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작년 8월에는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대 수혜주가 이제 금융주가 될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고배당주 ETF가 한창 횡보하던 작년 10월에도요, 고배당주 ETF의 과거 흐름을 보면 장기 부진할 때가 비중 확대하기 좋은 기회였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최근 1월 22일에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FAQ 정리해드렸죠. 건보료 폭탄 맞는데 그거 누가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요.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말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의 흐름 그리고 주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의 말씀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정말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면 기업들이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고 또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죠.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고배당주 ETF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을 겁니다. 작년부터 고배당주 ETF 좋다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최근에 고배당주 ETF가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연초 위에 반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연초에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부터 추세적으로 이어져 온 큰 흐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주 환원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당이고요. 또 하나는 자사주 매입이에요.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배당을 받으면 당장 현금이 계좌에 꽂히니까 기분이 좋죠. 그리고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요. 보통 주가가 오릅니다. 현금 흐름은 없지만 주가가 올라서 자본 차익이 발생하니까 역시나 기분이 좋죠. 보통 주주 환원이라고 하면요. 이 배당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미국에는요.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떤 기업이 주주 환원에 얼마나 적극적인가를 볼 때는요. 이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률까지 고려한 주주 환원율을 따져보는 거예요.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길게 들으는 이유는 국내 고배당주 ETF의 성격을 구분해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내 고배당주 ETF가 정말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그냥 가지고 왔어요. 물론 이 4개 ETF 세부적인 방법론을 따져보면 차이가 더 있겠죠. 하지만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는요. 배당 수익률만 고려를 합니다.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는요.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률을 같이 고려합니다. 솔 배당 성향 탑픽 액티브는요. 배당 수익률만 고려를 하고요. 코덱스 주주 환원 고배당주는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률을 같이 고려해요. ETF 이름에도 차이가 드러나 있어요. 플러스 고배당주죠. 그런데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입니다. 이 둘도 마찬가지예요. 솔은 배당 성향 탑픽 액티브인데요. 코덱스는 주주 환원 고배당주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는 배당 성향이고요.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률을 더한 것이 주주 환원율입니다. ETF 이름을 지을 때 마음대로 짓진 않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는지 ETF 이름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배당 수익률은요. 배당 수익률만 고려해서 종목을 선별하는 플러스 고배당주 그리고 솔 배당 성향 탑픽 액티브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에 두 종목과 이 뒤에 두 종목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만 투자를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와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는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종목이 아니어도 편입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올해 신규 상장한 솔 배당성향 탑픽 액티브와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종목만 편입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와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 성과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 두 ETF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고배당주 ETF는 쳐다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올해 신규 상장한 두 ETF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고배당주 ETF는요. 은행주 ETF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이도 고배당주 ETF들이 성과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은행주입니다. 국내 고배당주 ETF들 모두 다 금융주 비중이 한 50% 정도 돼요. 굉장히 높죠. 대표적인 금융주 ETF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과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10이 있습니다. 두 ETF의 차이는요. 역시나 이름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타이거는요. 은행 고배당이고요. 코덱스는 금융 고배당입니다. 금융이 은행만 있는 것은 아니죠. 증권과 보험도 금융입니다. 타이거 은행 고배당 탑10 플러스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은행주를 우선으로 담아요. 그래서 10종목 중에 9종목이 은행주입니다. 기타 금융주는 삼성화재 3.3%밖에 없어요. 그런데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10은요. 은행주는
5종목이고 나머지 5종목은 뭐 삼성화재, DB손보, 보험주 2종목, 그리고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까지 증권 3종목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면 은행주 비중이 높긴 하지만 기타 금융주의 비중이 한 25% 정도가 되죠. 은행주만 투자하고 싶다면 타이거 은행고배당 플러스 탑10 가시면 되고요. 은행, 보험, 증권을 모두 다 투자하고 싶다면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10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배당주 ETF 강세는요, 연초 이후 반짝이 아니라 작년부터 이어져 온 흐름입니다. 물론 연초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러한 주가 상승이 조정 없이 1년 내내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조정을 받더라도요, 성장주보다는 그 하락폭이 크지 않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낮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익 많이 나서 기분은 좋은데 지금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나 혹은 주가 하락이 두렵다면 이 고배당주 ETF 꼭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